이 아일리아 특허가 곧 만료되는데요. 작년에만 무려 12조 5천억 매출을 나타낸 만큼 이 바이오 시밀러들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근데 최근에 나온 이슈를 보면 삼성 바이오 에피스, 셀트리온, 이 알티오젠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기업들이 퍼스트 시밀러로서 성공하기에는 여러 난관들이 존재합니다. 그렇다면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일리아 시밀러 이 특허 장벽을 넘을 유일한 기업은 과연 누구일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최근에 좀 이슈를 보면 이 아일리아 관련해서 이슈가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우리가 이런 이슈를 읽어봤을 때 과연 여기서 정말 진정한 수혜는 누구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제가 이 아일리아 관련해서 좀 분석해 본 결과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 그리고 셀트리온, 알티오젠이 퍼스트 시밀러로서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. 그렇다면 왜 어려운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봐야겠죠. 지금부터 바로 보시자면 우선 이 아일리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현재 이렇게 생긴 약품인데 이제 이 약품이 황방병성이라는 밑에 보이시죠? 이 질병을 치료할 때 쓰이는 약인데요. 이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고 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망막이 이 망막 중에 이제 황방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손상되면서 좀 실명을 일으키는 질병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좀 최근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아일리아 같은 경우 이제 기존 이 리제놀린이라는 이 바이오 기업의 약품이었어요. 이 약품이 이 리제놀린한테 굉장히 좀 중요한 약품인데 보시면 지난해 글로벌 매출만 약 12조 4,810억 원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리제놀론이 작년 매출이 얼마였는지 아세요? 바로 약 17조 정도가 됐는데요. 이 아일리아 같은 경우 이 전체 매출의 70%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리제놀론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. 현재 이 아일리아 같은 경우 2023년 이 국내 시장 규모가 약 997억 2천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. 즉 이 말은 이 국내 시장에서 좀 약간 영향력을 선보이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.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현재 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특허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. 제가 이 특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이 첫 번째로 865 특허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. 이 865 특허라는 것은 이제 제형 특허인데요. 이 제형 특허가 27년에 만료가 됩니다. 물질을 안정화하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이 완충제에 대한 특허인데요. 현재 이 제가 좀 조사해 본 결과 이 리젠룰로는 폴리소르베이트라는 이제 물질을 사용하는데 현재 이 시밀러 기업들이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물질에 대해서 회피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근데 이 제형 특허 자체가 이 액상 제형 특허입니다. 이제 액상 제형 특허가 이 바이오 업계에서 좀 굉장히 어려운데요. 왜냐하면 특수한 안정화 방법이나 첨가제가 필요한 건데 이를 피해서 새로운 공정을 이 개발하기엔 이런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. 또 추가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이런 특허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이 바이얼과 플린필드 실린제에서 플린필드 실린제라는 이 PFS 특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밑에 그림이 이제 여기가 바이알이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이 이제 프린필드 실린제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? 바이알은 바로 이제 이 병 안에 우리가 좀 많이 봤죠? 이렇게 약물 자체가 좀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프린피드 실린제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주사기 안에 약물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. 이제 이 아일리아가 어떻게 쓰이냐면 이제 눈알 이렇게 눈알 보이시죠? 눈알에다가 주사가 쏙 들어가 가지고 약물이 첨가가 됩니다. 즉 이 말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용량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또 편리해야겠죠. 이런 부분에서 또 이 플린피드 실린제가 청결상의 이런 안정성도 있고 용량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. 또 이 알리아 환자의 90% 이상을 타겟하기 위해서는 이 PFS 특허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제법 특허가 있습니다. 이제 제법 특허 같은 경우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다라고 우리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기업에게 좀 공통적인 질문하고 좀 개별적인 질문을 했는데요.
이 공통 질문 같은 경우 이제 알야 865 특허와 PFS 특허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좀 계약을 체결했거나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, 아니면 이 FDA 승인이나 EMA 승인을 좀 체크를 했는지, 이런 부분에서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. 제가 좀 이제 IR 전화를 시도를 했는데 좀 아쉬운 게 이 세 가지 기업이 다 좀 전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좀 제가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이 팩트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, 제가 추가로 이 메일을 넣어놨기 때문에 메일에 대한 이 답변이 오게 될 시 제가 이 정보 신속하게 전달드리도록 할게요.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기업만 있다라는 건데요. 여기서 근데 이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기업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. 바로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 기업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지만, 이 삼청당 제약만이 아직 여기서 미포함됐다 이슈에 있어서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.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 기업을 지금 바로 분석할 예정인데, 우선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IR 담당자님한테 전화를 좀 했는데, 이제 고객센터로 좀 문의를 넣어달라. 그래서 고객센터로 좀 전화를 했는데 이제 메일로 좀 이제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제 좀 메일로 넣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좀 거기다가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넣었고, 현재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일리아 특허 회피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, 아직 이 특허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현재 국내에서는 5월 달에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고 약가를 확정한 다음에 좀 이제 출시할 전망에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좀 발표를 했는데, 품목 허가나 FDA 승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 좀 준비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퍼스트 시밀러로서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 제형 특허 관련해서 좀 지속적으로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리제놀론 측으로부터 아직 이 소송에 대한 이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, 이를 통해 이 알리아 퍼스트 시밀러로서 불확실하다라는 것과 여기에 대한 이 기대감이 크게 형성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네,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이 삼성 바이오 로직스의 이제 자회사입니다. 이제 로직스한테 이제 좀 전화 시도를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대해서 좀 전화를 시도하려다가 또 좀 약간 안 돼가지고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좀 문의를 넣었는데, 제가 여기에 대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될 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실적도 좋았고, 또 이렇게 강자를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국내 시밀러 기업으로서 이제 좀 강자입니다. 굉장히 실력이 좋다, 기술력이 좋다라고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이제 이 아일리아 시밀러 제품 이 OPBG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, 현재 영업상 이 보안으로 인해서 제형 특허 취득이 좀 미공개가 됐다라고 우리가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심이 한 가지 생기는 거죠. 정말 특허를 등록을 했다면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 부분인데,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보안으로 숨기다 보니까 좀 아직 특허에 대한 이런 미확실하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암시해 볼 수가 있고, 국내에서는 지난 5월부터 이 아필리비라는 이 제품으로 3일 제약을 통해서 판매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EMA로부터 품목허가 긍정 의견이 나왔는데요. 2개월에서 3개월 뒤 이 품목허가 여부에 대한 이 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슈를 좀 눈여겨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미국 같은 경우 5월 달에 FDA 승인을 받았지만,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이 OPBG에 대한 이 승인 소식이 좀 나왔지만, 아직 37개의 특허 침해로 인해서 좀 소송이 나왔고, 이 기사는 해외 기사, 이 글로벌 기사로도 좀 부각이 됐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기 때문에 이 퍼스트 시밀러로서 굉장히 좀 불확실하다, 그리고 특허 부분을 아직 해결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 다음 이 알테오젠을 볼 수 있는데요. 이 알테오젠 저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기업입니다. 또 굉장히 멋있고 자랑스러운 이제 국내 기업이고, 네, 제형 특허 관련해서는 이 알테오젠이 히스틴디움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해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PFS 같은 경우 리제넬론의 약품은 유리로 좀 되어 있습니다. 유리 대신 플라스틱 소재로 바꾸어서 좀 개발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. 그리고 제법 특허 관련해서는 국내, 일본, 호주, 러시아에다가 등록이 완료됐다라는 겁니다.
현재 이 신약처에다가 풋모커가 신청을 넣었는데 그 이유가 동등성에 대한 입증 이런 효과 자체가 좀 좋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지만 아직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슈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관계자분이 이 제형 특허가 굉장히 강력해서 2027년 이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형 특허 때문에 좀 시장 진입이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. 이런 부분에서 아직 이 퍼스트 시밀러로서 좀 다가가기는 어렵고 이 PFS 특허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퍼스트 시밀러로서는 우리가 보류이지 좀 다른 기업들이 만약에 더 빠른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삼청당 제약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이 삼청당 제약도 제형 특허 관련해서는 아세트 산염을 사용했기 때문에 회피가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과 제법 특허 관련해서도 이제 국내와 대만에 등록이 완료됐는데 좀 특별한 이유가 이 대만에 이 공장을 좀 구축을 했어요. 그래서 특허만 좀 회피를 하고 계약 소식이 나오게 될 시 추가적으로 빠른 확장 이런 점유율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눈여겨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공장 자체도 중요한 이유가 현재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런 공장이 아직 없습니다. 하지만 삼청당 제약은 이런 공장 자체도 구축했다 보니까 원가 부분에서 크게 절감을 할 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. 글로벌 기업 유럽 14개국하고 일본 그리고 캐나다 아포텍스하고 무려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그리고 여기서 이 아포텍스하고 힘을 합쳐서 특허 회피를 통해 미국 시장 진출을 좀 준비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이로 인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고 삼청당 제약이 정말 미국에 대한 이 계약건이 나오게 될 시 퍼스트 시밀러로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서 이 PFS 특허 아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PFS 특허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5월 28일 날 거절이 됐지만 제 심사를 통해 이렇게 등록이 완료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이로 인해서 이 제형 특허와 PFS 특허 관련해서 이 삼청당 제약이 유일하게 회피를 했고 이렇게 실질적인 성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싶어요. 현재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 IR 제휴에 의하면 프랑스, 중동, 러시아, 아시아, 중시아 죄송합니다. 중국 시장 그리고 유럽 한 기국까지 목표로 좀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이 삼청당 제약이 특허 회피도 완료가 됐고 여기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과 퍼스트 시밀러로서 이 삼청당 제약의 약품이 서서히 커져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좀 한 가지 자료를 마지막으로 좀 갖고 왔는데요. 이제 퍼스트 시밀러가 굉장히 큰 가치를 나타내고 있어요. 그 이유가 바이오 시밀러의 침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이제 시간대로 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1년 내에 20% 그리고 2년 내에는 40% 그리고 3년 내에는 45% 수준으로 상승을 합니다. 이 굉장히 좀 무섭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현재 이 그림을 봤을 때도 바이오 시밀러가 이렇게 투입을 하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큰 점유율을 가져오면서 이 성장 를 나타내고 있는데요. 이로 인해서 기존 이 빅파마의 매출에 큰 영향을 주고 시밀러의 점유율이 대폭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퍼스터 시밀러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왜냐하면 여기서 후발주자가 다음에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오려면 이제 가격이나 안정성 그리고 유효성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기존 이 시장 자체를 점유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약 자체가 신뢰잖아요. 즉 믿음이라는 이야기인데 현재 여기서 점유를 큰 폭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 신약에 대한 이 관심도가 또 적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싶어요. 현재 이 삼청당 제약이 이제 이런 계약 소식이 좀 나오지 않아서 주가가 많이 반납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. 하지만 정말 이제 12월까지 계약 소식도 얼마 남지 않았고 유럽이나 이 미국이나 관련해서 또 이제 우리가 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삼청당 제약이 만약에 이 아일리아 관련해서 기사가 나오게 될 시 주가의 이런 변동폭도 우리가 집중해서 좀 지켜봐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현재 이 원래 2분기에 나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정말 3분기가 끝나고 4분기 안으로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이슈가 나올지 안 나올지
이해를 확실하지만 2분기 내에 좀 우리가 이 계약 소식을 보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우리가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이 아일리아 시밀러 이 삼청당 제약이 유일하게 퍼스트 시밀러로서 좀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여러분들이 만약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또 추가로 답변을 원하시면 저희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여기에 대한 이 근거나 자료들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주식이 이 투자가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기를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.